한재선 박사님께서는요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셨습니까? 어릴 때는 물리를 좋아했습니다. 물리요? 예. 거의 생각만 해도 물리네요. 일단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왜냐면 저는 학창 시절에 수학을 났어요. 수학을 왜 어떻게 났냐? 수학 났어요. 수학 시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딴짓하는 학생이 3분의 1, 노는 학생이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수학 어렵잖아요.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청년 창업 런웨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강연자 만나보기 전에요. 어김없이 변함없이 여전히 똑같이 한결같이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저와 함께 해줄 한재선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우리 한재선 박사님께서는요 카이스트 출신이고 공부도 네네. 엄청나게 잘하셨어요. 예,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는 물리를 좋아했습니다. 물리요. 예. 거의 생각만 해도 물리네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가지고요. 예, 그러세요. 예. 예. 수학은 안 좋아하셨나요? 수학. 물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학도 대부분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저도 그래서 수학은 좋아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난주에 또 교육 관련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만나봤고요. 스마트 스쿨을 하시는 또 김성진 씨도 이렇게 만나봤는데 이번에는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 네. 자, 키워드는요. 맞춤형 수학 교육 플랫폼. 아무래도 또 수학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니까 이것도 잘만 운영을 한다면 비전이 있겠죠. 굉장히 그 수학이라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 이게 지금 모실 분은 제가 좀 대놓고 좀 읽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2012년 글로벌 K 스타트업 대상 수상, 뉴욕 교육앱 공모전 우승,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육회사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예, 이걸 나중에 본인이 나오셔서 말은 하고 싶은데, 예, 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신 좀 소개를 해달라고. 잘해주셨습니다. 잘했죠. 예. 예, 잘했죠. 자, 수학 관련 사업으로요, 해외 진출까지 성공하신 분입니다. 창업자 김서준 부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면 저는 학창 시절에 수학을 났어요. 수학을 왜 어떻게 났냐? 수학 났어요. 수학. 자, 저도 근데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했기 예. 때문에 이런 말씀 들으면 예. 굉장히 좀 쑥스럽네요. 예, 그래요. 아무튼 전 수학 났습니다. 웃길 때까지 수학 하려고 그랬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 요거는 방송에서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일단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역할을 하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놀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형 수학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스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랩탑 같은 컴퓨터나 요즘엔 타블릿 같은 그런 디바이스도 많이 나왔죠. 이런 디바이스 위에서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를 좀 되뇌어 보면은 박사님께서는 약간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네. 수학 시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딴짓하는 학생이 3분의 1. 그리고 조는 학생이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수학 네.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괜찮을까요? 어떤가요? 그 중에 어디셨어요? 저요? 예. 말씀 안 하셔도 예. 저는 아까 수학 났어요. 수학 났어요. 예.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어떤 그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구조를 내가 문제를 틀렸을 때 그냥 똑같은 문제를 계속 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구조를 잘 파악을 해서 줬을 경우에는 내가 왜 틀렸구나 이런 것도 좀 더 짚을 수 있기 네네네.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수학 잘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제가 항상 속으로 뜨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수학을 남들이 보기에는 잘했을 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과학고랑 공대를 다녔는데 그 집단 됐습니다. 내에서는 잘했던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고생을 되게 많이 했고요. 수학 과목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정말 수학을 잘하는 천재 같은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 주변에 그런 학생들에 비해서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구조화 시켜서 쪼개서 설명해 주는 게 좋겠구나. 네. 그런 걸 좀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론은 이제 못했는데. 네. 예. 이 강연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리, 김서준 부대표님이 수학을 못하셨대요. 예,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예, 박수로 또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놀이의 창업 멤버들은 약 6년 전 서울 대치동에서 오프라인 기반의 수학교육 업체를 창업했습니다. 저희는 누적으로 한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는데요.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특히 수학 과목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나요? 네. 근데 그럼 수학 과목은 왜 어떠한 특징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그렇게 더 어렵고 힘들게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수학 과목의 구조적인 특징,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배웠을 때 그 개념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다음 개념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개념을 놓치거나 문제를 풀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누적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과목은 다른 과목과 조금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처럼 그냥 공부하면 되는 과목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단 하나의 개념이나 단 하나의 문제도 흘리지 않고 온전히 습득을 해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수학 과목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교육 환경은 이 같은 수학 과목의 특징을 잘 반영해서 설계된 것일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100년 전 미국의 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지금의 교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 현장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 명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집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교육 환경은 필연적으로 한 명씩 낙오되는 학생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정해진 수업 시간 동안 정해진 진도를 나가야 하죠. 그래서 학생은 자신이 이해하는 속도를 선생님의 강의하는 속도에 억지로 맞춰야만 합니다. 여기서 뒤처지는 학생은 자연스럽게 수업에서 낙오되기 시작하죠. 학생은 모르는 것이 있어도 수업을 끊고 매번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열심히 관찰하지만 어떤 학생이 어떤 개념을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설사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사용하는 종이책, 그러니까 문제집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때 우리가 공부했던 문제집을 떠올려보면 굉장히 두껍고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문제집 중에서 정작 나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는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집은 출판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정말 더 도움을 받고 싶은 개념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설을 보고서 스스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학 과목의 특징처럼 수학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다음 내용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해설이 상당히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해설을 보고 이해하지 못한 채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쫓아가서 이 해설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학생이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개인 과외입니다. 그래서 수학 과외를 하는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아마 훨씬 많을 겁니다. 과외 선생님은 학생이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외는 역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너무 비싸고 학생이 원할 때마다 선생님을 부를 수도 없고,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망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과외 선생님처럼 인공지능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끊임없이 관찰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컨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수학 공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죠. 이런 플랫폼을 학교에 도입시킬 수 있다면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수학 교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면서 놀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수학의 개념들을 잘게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지식을 단위 지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위 지식을 알고리즘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로 개발하기 시작했죠. 저희는 수학을 분석해서 총 3가지 종류의 단위 지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상생활의 언어를 해석하는 인터프리티브 유닛과 공식화, 수식화를 담당하는 포뮬라잉 유닛, 그리고 일반적인 연산을 담당하는 컴퓨테이셔널 유닛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닛들을 모두 코딩을 한 후에 특정한 로직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엮으면 지식 체인이 완성되고, 여기에 이제 글씨나 이미지를 입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문제가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 놀이에서는 학생이 문제를 풀다 틀렸을 때 아는 수준까지 문제를 더 잘게 쪼개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해주던 방식이죠.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서 이 학생이 틀렸는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떠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어려워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개인화된 맞춤형 리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만드는 동안 이런 솔루션이 완성되면 어떤 시장에 세일즈를 해야 될까 역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놀이의 창업 멤버들은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떠올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우연히 미국 시장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놀랍게도 이미 많은 학교에서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 이러한 솔루션에 익숙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희는 정말 잘 만들 수만 있다면 시장에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전미수학교사협회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저희는 단원 하나만이 딱 완성된 껍데기 버전, 데모 버전을 들고서 이 컨퍼런스에 출시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작은 부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세대를 근처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빌려가지고 전시를 했고요. 이 컨퍼런스에서 저희 부스에 들르셨던 수백 명의 선생님들에게 저희 솔루션을 설명했고,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정말 신기한 솔루션이다, 만들어지기만 하면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실에서 꼭 써보고 싶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와서 열심히 미국향으로 컨텐츠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작년 9월 달부터는 미국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파일럿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사업을 진행시켰고요. 자랑스럽게도 단 한 명의 세일즈 인력 없이 150개의 학교로부터 저희 솔루션을 사용해보고 싶다는 신청을 받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37개 학교를 선택해서 학교에 보급을 했고, 저희 솔루션을 진행해서 수업을 진행했던 선생님 중에서 88%의 선생님들이 저희 솔루션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디지털 솔루션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면 선생님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컴퓨터에게 자기 자리를 빼앗기고 그런 선생님은 이런 솔루션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요? 놀이를 가지고 수업했던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It's really difficult to track the progress of every student. I think using Nori on a regular basis in my classroom has made me more effective as a teacher. The students can answer questions and get feedback from the program. They know if they've done it right or wrong. They can watch videos to get extra help. My students are becoming independent learners, which is making them successful students. Nori is a great way of introducing some of those skills at an early age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t will change teachers' lives. 네, 재미있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교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거다. 이 표현이 저는 참 와닿고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놀이는 이제 다양한 대외적인 이벤트로부터 이제 우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을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는 미국 뉴욕시에서 주최한 교육앱 경진대회 갭앱 챌린지에서 1등상을 수상했고요. 이 수상을 통해서 뉴욕에 있는 혁신학교들에 우선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벤더로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 저널인 패스트 컴퍼니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육회사 탑 10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큰 교육회사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전체 중에서 선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작은 스타트업으로서는 굉장히 영광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파일럿 서비스를 시작하는 동안 많은 지원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지원서 하나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63세의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지원서였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항상 수학을 좋아했지만 잘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 솔루션을 통해서는 나도 수학을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지원하게 됐다. 당신은 배우기에 너무 늙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수학을 배우기에 더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도와드리기 위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참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인류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명이었던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뉴턴이 말했던 거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선대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어떤 지식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한 발 더 높은 업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여러분들 앞에도 수학이라고 하는 지식의 거인이 있습니다. 만약 이 거인의 무릎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이상 수학 성적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거인의 어깨까지 올라간다면 인류의 지식 문명 위에 또 하나의 지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 열심히 놀이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야, 강연 잘 들었어요. 뭐 수학을 못한 거랑은 상관없네요. 예,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죠. 네. 예. 저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참 제가 수학을 잘했을 텐데 왜 이제 그렇죠. 저한테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수학을 잘했을 텐데 좀 예. 아쉽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전 뭐 수학을 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클만큼 다 컸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근데 아까 뭐 영상에서 봤는데 외국 선생님들이 또 엄청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네. 가장 듣기가 좋았던 칭찬이 뭐였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사의 삶을 바꿔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욕적이신 선생님일수록 굉장히 이제 2년차, 3년차가 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실력을 높여주고 싶은데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으로는 분명한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저희 같은 이 솔루션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교사가 교사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은 말이네요. 네. 교사가 교사다워진다. 개그맨이 개그맨다워야 되는데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재선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성공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일단은 사실 뭐 아마 수학 쪽으로 시작하게 되신 것도 그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경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다들 수학을 어려워할까 이런 부분에서 나왔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을 굉장히 잘 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타트업 시작하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잘 키운 다음에 해외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미국부터 시작을 하신 게 굉장히 주요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성장을 시킨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시작하신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요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좀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대표님께서 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뭐 우려가 되는 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의 교육기관들, 그러니까 뭐 초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뭔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더디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실 거고, 그리고 사교육 시장,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이 나와서 사교육 시장을 좀 많은 부분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시 사교육 시장에 의해서 좀 위협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해결을 해야 국내 시장에서도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는 수학 과목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확장하기 이제 좋은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동안 또 한국에 출시하려고 준비를 그동안 해왔고요. 성공적으로 국내에 출시하는 게 목표고,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이제 시장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더욱더 번창하시고 발전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네. 고맙고요. 우리 네. 예,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의 위험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네, 요거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네. 이때까지 정말 만나본 수많은 강연자들 중에서도 굴곡 없는 강연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몸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현병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